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은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갈수록 시장 대응하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거든요. 실력자들만이 승부를 보는 시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멘토님? 실력자들도 승부 안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잃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야 된다, 뭐 팔아야 되나, 뭐 살 거 없나, 지금 내 종목 교체해서 딴 걸로 가면 되지 않을까. 맨날 그런 거 고민하는데 그냥 안 해야 될 때 안 하면 돼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열려 있었지만은 매일같이 매매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올라왔을 때 팔고 내려갔을 때 사고 이것만 잘하면 되는데 지금 증시 자체가 딱 올라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올라왔을 때부터 약간 내려가기 시작할 때 이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전문가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주식 전문가라면 주식에서도 뭔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야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왜 굳이 뭔가 자꾸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긁어 부스럼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께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뭐 윤석열 관련주 사야 되나 또는 뭐 요즘에 또 요소수 관련주 사야 되나 급등하는 거 사야 되나 뭐 살 게 없을까 컨텐츠 사야 되나 또는 뭐 우리 뭐 저기 SM이라든지 엔터주 사야 되나 계속 뭔가를 사야 된다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나본 부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렇게 조금 자본가든 자산가든 사업가든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요.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시는데 뭔가 이렇게 외진 곳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그게 이렇게 또 호황이 와서 좀 번화가게 되기 시작하면 권리금이라는 걸 받기 시작하죠. 그렇게 돼서 막 월 매출 1억을 달성하니까 팔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아니 1억 달성했으면 더 가져가고 그때부터 이제 돈방석이 앉는 일인데 왜 그걸 팔고 나갑니까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팔고 나가서 또 그런 걸 발굴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팔고 나간다 뭐 하십니까 했더니 논대요. 그걸 발굴할 때까지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주식도 똑같이 하시면 되거든요. 뭔가 올라와서 내가 매도를 잘했으면 또 뭔가를 사야 된다라고 강박관념 가지지 마시고 사야 될 게 보일 때까지 좀 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못하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기는 증시가 내려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계시듯이 매번 내려가고 있고 제가 계속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경고도 많이 해드렸고 계단식으로 떨어질 것 같다. 이건 장기 하락세인 거지 단기로 빠지고 끝날 내용은 아닙니다. 라고 설명해드렸고 테이퍼링도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테이퍼링 시작되면은 미국의 달러 풀어내고 있는 양을 줄여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줄여낸다라는 것은 달러 희소성이라고 하죠. 달러 가치를 좀 높여보겠다라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 결국 환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환율도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작용을 한다면은 지금 증시 미국 빼곤 다 떨어지는 시장이 될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 비중 줄이자 그리고 미국 비중을 늘리자 라는 관점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아직까지도 뭘 사야 될까요? 뭘 팔아야 될까요? 자꾸 이것만 고민하시고 최근에 상담을 들어온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뭐 한두 달 새에 사셨던 분들 저는 지금 최근에 뭐 몇 주 사이에 사셨던 분들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안 사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려도 말이죠. 계속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자.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대형주, 뭐 우량주니까 가져가면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등이 나오거나 수익이 좀 났을 때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추세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 지금 지수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추세라고 했던 부분들이 하락으로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번 주는 어떻게 되냐면 저점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2910포인트가 될 텐데요. 이 포인트가 무너지느냐 아니면 지지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무너지게 되면 하락세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니까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내려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바닥을 그리면서 저점을 지지하는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상승이 조금 나와줄 수 있는 나와주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와주면 약간의 고점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헤드앤숄더로 이렇게 우리가 오른쪽 어깨, 머리 그리고 왼쪽 어깨로 이렇게 조금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왼쪽 어깨까지 이렇게 올라와 주면은 왼쪽 어깨가 올라와주면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뭔가 좀 반등이 쫙 나와주니까 여기서 탈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 여기서 2900포인트를 무너뜨린다면 현금 들고 있는 분들께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무너뜨리게 된다면 아마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2500이나 한 600까지 크게 밀릴 수 있으니까 그 점 조심하셔가지고 지금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제가 지금 몇 주째 이야기해드리고 있잖아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지금 많이 후회하고 계실 텐데 안 하신 분들은
분들은요 좀 더 뚝심 있게 참아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조금 더 지켜보자. 이번 주는 일단 2,900포인트 저점 테스트라는 것을 확인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좀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로 시장 어디서 바닥을 잡을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청자분들의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좋은 하루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농심 이 둘 중에서 신규 매수 문의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그 농심은 그 음식효주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멘토님. 네. 라면 값을 올렸는데도 그렇게 주가는 반응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둘 중에서 어떤 게 좋다고 보세요? 당연히 농심이죠. 뭐 그래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두 개를 비교한다면은 차트만 보더라도 많이 올라왔고 많이 떨어져 있고 차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떨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 그 농심 직원들이 지금 출근 안 할까요? 그건 아니죠. 예, 공장 문 닫았을까요? 아니요. 주가 떨어졌으니까 형광등 불 끄고 막 그럴까요? 아니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러니까 운영은 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심도 지금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고요. 운영도 잘 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면 생각 정말 많이 바꾸셔야 됩니다. 뭐냐면 주가가 안 올라갔다고 해서 또는 주가가 안 간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주가가 안 갔다고 해서 기업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가격이 떨어진 거지 기업은 그대로입니다. 가치는 그대로인 거예요. 사람들이 가치를 몰라주고 있는 것뿐인 거지 내가 가치를 알아내고 난 다음 발굴하는 게 그게 투자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연예인들을 발굴한다 생각 한번 해볼게요. 길거리에서 캐스팅을 하는데 누구나 알만한 사람을 캐스팅한다? 그거는 전부 다 줄 서서 캐스팅해야 되기 때문에 비싼 계약금에 우리가 모셔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나만 알 수 있고 지금 우리 집 앞에 있는 애가 너무 이쁜 것 같아. 얘가 앞으로 잘 이렇게 좀 인성을 좀 가다듬고 실력을 키우고 하면은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만 알고 발굴한다면 어때요? 적은 계약금으로 투자를 해서 나중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가의 마인드가 생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투자인 건데 사람들은 가격 떨어지면 그냥 무조건 싫대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농심. 사람들이 지금은 식음료 파트에 관심이 없어요. 윤석열 관련주에 관심이 있고 정치 테마주에 관심이 있고 요소수에 관심이 있지 누가 지금 식음료 파트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려고 안 할 뿐이죠.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반대로 사람들이 사려고 하죠. 백신 위탁 계약을 한다. 그런 거에 현혹돼가지고 사고 있잖아요. 두 개만 딱 상황을 비교했을 때는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람들이 많이 현혹될 수밖에 없는 자리고 농심은 거들떠도 안 보는 자리입니다. 남들이 거들떠 안 보든 간에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사야 되겠죠. 저는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져 있다. 기업의 가치는 올라갔는데 가격이 떨어졌다. 정말 메리트가 높다 생각하기 때문에 농심이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매수 가능 사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범준스타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우원개발 6,300원에 38% 최근에 추가 매수를 했는데 앞으로 인프라 정책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일단은 대선 후보들이 이제 최종 확정이 다 되면서 오늘 이 건설주들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멘토님 그죠? 앞으로 어떻게 좀 반등을 어떻게 매수가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보세요. 농심에 관심 없잖아요. 네. 식음료 파트 관심 없이 우원개발 이런 거 관심 있고 맞아요. 정책 관련주 관심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농심 안 산다니까요. 제가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저쪽으로 다 몰려가 있는데 이제 식음료 파트에 올 수 있느냐는 거죠. 결국 우원개발도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건설 관련주로서 이렇게 인프라 관련 정책주로 엮여 있을 뿐인 것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나는 우원개발하고 국가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는데 그냥 시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소문이 돌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얘가 급등을 하고 있는 거지 사실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얘가 지금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나쁘진 않은 상태이긴 하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면서 이제는 테마로 엮여서 급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아까 제 댓글에 말씀 잘 되어 있는데 인프라 정책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나올지 언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이 말씀하셔야 되고 그들이 말씀하셨다고 했을 때 그걸 뉴스로서 그리고 소문으로서 찌라시로서 여기저기 잘 퍼뜨려야지만 급등이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건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급등은 그들 손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올려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들이 올려주지 않으면 얘는 끝났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딱히 손절 의견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밑으로 빠진다고 한들 그렇게 문제 있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4,500원까지 밀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보유하셨다가 가져가시면 정책 관련주라서 힘은 있을 거예요. 본전까지 분명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억울하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이고 반등 나올 때 본전에서 정리하는 걸 목표로 해서 내년 3월 대선 전까지는 그냥 들고 가보자. 본전 기회는 반드시 온다라고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댓글 베네치아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KC 3,385원에 10%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이 종목이 개파락하면서 지금 18%나 급락하고 있네요, 멘토님. 이거 이제 테슬라 관련주로 엮여서 또 머스크 발언 때문이다 이런 분석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뭐 발언 때문이 아니에요.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이제 그냥 사람들이 많이 팔아냈고 네. 고가니까 떨어지는 거지. 뭐 때문에 떨어졌다,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떨어뜨려 놓고 이유는 갖다 붙이면 사람들 그것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좋은 기업인데 그것만 아니면 올라갔을 텐데라는 미련을 가지겠죠. 그냥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떨어지는 거고요. 이걸 저한테 부탁드린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걸 보고 계시는 세력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번만 올려주세요. 우리 시청자를 좀 살 수 있게. 근데 아마 안 들어주시겠죠. 왜냐하면 시장은 냉정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몰리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것처럼 올라왔을 때 사면 답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좀 난감해요. 이건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제가 뭐 돈을 끌어다 써가지고 제가 뭐 몇 조 원이 있으면 차라리 막 사가지고 상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파세요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습니다. 비중이 10%인데요.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단기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올 거예요. 아마 내일이나 이번 주 금요일 안에는 1, 2주 내에 반등이 바로 나와줄 거거든요. 그때 바로 탈출할 수밖에 없어요. 반등 포인트는 떨어졌던 급락 포인트의 한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2,900원에서 3,100원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 올라올 때 그냥 깔끔하게 손절하시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그냥 실패의 아픔을 좀 겪으시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상처로 싹 새기신 다음에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다음번에는 내려와 있는 종목을 사라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인성강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만도 65,500원에 5%, 7만 원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멘토님이 수익 난 건 팔라고 하시니까 팔아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근데 수익이 뭐 크진 않아요. 지금 65,700원이니까.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이 주식 상담 방송뿐만 아니라 경제 방송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1대1 상담이 아니고 1대1 코치가 아닌데 사람들은 저하고 1대1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수익 낸 종목들은 다 매도하세요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어떤 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고 생각이 드는 아주 무난한 전략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전략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상황을 모르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만도만 딱 달랑 보내게 되면 수익을 난 걸 팔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른 종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계좌에 어떤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팔아야 될지 가져가도 될지를 고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분께 드리고 싶은 전략은요. 종목이 지금 5개 이상 넘어가시거나 또는 7개 이상, 뭐 최소 7개 이상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도 의견 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을 위한 추가 매수 자금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종목 몇 개 없어요라고 한다면은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지금은 상승세를 좀 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고 매도하는 게 낫겠죠. 한 7만 원 정도나 올라올 때요. 그래서 이거는 떨어지게 되면은 굳이 가져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이 많다고 가정했을 때요.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은 저는 62,000원 떨어질 때 그냥 비중 줄여가서 이거는 5%밖에 안 되니까 손절하자. 손절해서 이 금액을 다른 종목을 위한 추가 매수 자금의 현금으로 활용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 반등이 나오면 7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시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에 종목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라고 하신다면 그냥 바로 오늘 당장 손절. 그러니까 만도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내 계좌에 종목이 많으니 종목 줄이는 걸 최우선으로 해라는 거예요. 종목을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여기 방송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조언해 드릴 건데요. 5개 이상 넘기지 마세요. 5개 넘어갔다 최대한 종목부터 줄이시길 바라겠습니다.